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용기다라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은 평생 짊어져야 할 후회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2025년 3월 15일 서울 한복판 57층 빌딩 최상층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무실 안은 그 어떤 풍경보다 차갑습니다. 윤강호, 67살, 국내 굴지의 건설 그룹 회장이죠. 그는 지금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꼿꼿한 어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장 차림. 책상 위에는 2분기 매출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4조 원 돌파, 완벽한 숫자들이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합니다. 회장님, 도연 상무님 오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윤도연, 34, 강호의 외아들이죠. 아버지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입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엔 단호함이 서려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강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갑니다. 그래. 상대는 누구지?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대한은행 강남지점 대리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다음 말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정적이 흐릅니다. 1초, 2초, 3초. 강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갑니다. 턱 근육이 경직됩니다.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탁, 탁탁, 탁탁. 뭐라고?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집니다. 위험 신호였죠. 아버지, 그녀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장학금 받아서 대학 졸업했고 은행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강호가 벌떡 일어납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부모도 배경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라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가문의 명예, 체면, 그리고 격이란 게 있단 말이다. 그 순간 강호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45년 전 22살이었던 자신의 모습, 비 내리는 거리, 작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걷던 여자,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밝게 웃던 그녀. 강호야, 우리 평생 함께하자. 지민이었습니다. 첫사랑이었죠. 하지만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제를 알아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다. 결국 강호는 지민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명문가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죠.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 후로 강호는 혼자였습니다. 오직 일과 아들만을 위해 살았죠. 현재로 돌아오는 톤.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강호를 현실로 되돌립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힙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죠. 그게 행복하십니까? 강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아들이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숨깁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도연은 들고 왔던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조용히 놓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홀로 남은 강호는 다시 의자에 앉습니다. 사진을 집어듭니다. 사진 속에는 선해 보이는 인상의 여성이 밝게 웃고 있습니다. 은행 유니폼에는 이서윤이라는 이름표가 보입니다.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집니다. 강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풉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봅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을 것입니다. 강호는 서랍을 엽니다. 가장 안쪽 아무도 모르는 비밀칸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젊은 날의 자신과 지민이 웃고 있습니다. 지민아. 강호가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전화벨이 울립니다. 회장님, 오후 3시 이사회 준비되었습니다. 알았네. 강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다시 완벽한 회장의 모습으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 아들에게 내가 겪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 하지만 정말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보육원 출신,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아들을 위한 일이야. 체면과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강호는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도연이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하겠다. 하지만 그 결심 속에는 또 다른 감정도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였죠. 만약, 정말 만약, 그 여자가 지민처럼 선한 사람이라면, 가난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지만 강호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사람은 이제 없어. 세상이 변했으니까. 정말 그럴까요? 사흘 후, 강호는 낡은 파카 한 벌을 꺼내 들게 됩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게 되죠.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면을 써야만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을 벗겨내야만 진심이 보이는 법이죠. 2025년 3월 20일 수요일 아침 6시 윤강호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뜹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향합니다. 평소엔 들어가지도 않는 구석진 옷장을 엽니다. 거기엔 30년 전 입었던 옷들이 걸려 있습니다. 낡은 파카 한 벌, 군데군데 실밥이 터져 있습니다. 청바지 한 벌, 무릎 부분이 하얗게 발해 있죠. 그리고 신발장 맨 아래에서 찾아낸 해진 운동화. 강호는 평소 입던 고급 정장을 벗습니다. 5천만 원짜리 시계도 풀어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낡은 옷들을 입기 시작합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의 자신이죠. 이게 진짜 나였는데. 강호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검은색 베니를 깊숙이 눌렀습니다. 얼굴이 반쯤 가려집니다. 완벽해.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오전 9시 대한은행 강남지점 로비. 평일 아침이라 사람들로 붐빕니다. 강호는 구부정한 자세로 은행 안으로 들어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스칩니다. 초라한 노인을 보는 눈빛들이죠. 하지만 강호는 개의치 않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행 입구 근처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한 할머니가 소리칩니다. 바닥에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가쁘게 몰아쉽니다.
은행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서로의 눈치만 봅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여자가 뛰어옵니다. 30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 단정한 머리에 은행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노인 곁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신 드세요? 재빨리 맥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김 과장님 119 전화 부탁드립니다. 박 대리님은 물 좀 가져다 주세요.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합니다. 주저하던 직원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노인의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줍니다. 어르신, 제 목소리 들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그때 지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다가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합니다. 이서윤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창구 비우고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서윤. 강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한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서윤은 지점장을 올려다봅니다.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지점장님. 그 순간 강호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습니다.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45년 전 22살의 여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길가에 쓰러진 할머니를 본 지민이 우산도 던져버리고 달려갔던 그날. 빗물에 온몸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를 부축했던 지민. 강호가 체면 없다고 말리자 지민이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때의 지민과 지금의 서윤이 겹쳐 보입니다. 똑같은 눈빛, 똑같은 따뜻함, 똑같은 용기.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서윤은 끝까지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르신,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세요. 할아버지가 서윤의 손을 꼭 잡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강호는 다시 은행을 찾습니다. 여전히 낡은 파카 차림입니다. 이번엔 키오스크 앞에서 헤맵니다. 일부러요.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중얼거립니다. 다른 직원이 지나갑니다. 김대리라는 이름표를 단 남자 직원이죠. 강호를 힐끗 보더니 눈살을 찌푸립니다. 손님, 빨리 좀 해주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짜증 섞인 목소리입니다. 그때 서윤이 다가옵니다. 어르신, 도와드릴게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큰 글씨로 적힌 카드입니다. 안심 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요. 카드에는 간단한 그림과 함께 순서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강호가 일부러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버튼을 누릅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 괜찮아요, 어르신. 다시 하면 돼요. 서윤은 짜증 하나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더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강호의 휴대폰 설정까지 바꿔줍니다. 글자 크기를 크게 해드렸고요. 화면도 더 밝게 했어요. 바탕화면에 큰 아이콘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이거 누르시면 바로 저희 은행 콜센터로 연결돼요. 키오스크 사용법도 전화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명함을 꺼냅니다. 뒷면에 펜으로 이름을 적습니다. 제 이름이에요. 이서윤. 혹시 다음에 오셔서 또 어려우시면 제 이름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호는 명함을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감동받았던 거죠.
강호는 세 번째로 은행을 찾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VIP 고객이 온다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300억 예치 고객이라고 하죠. 지점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지시합니다. 오늘 10시에 박 회장님 오신다. 절대 실수 없도록. 그리고 서윤을 지목합니다. 이서윤 대리, 내가 맡아. VIP 전담이니까. 지점장님, 제가 10시에는 예약 상담이 있어요. 취소해. VIP가 더 중요하잖아. 10시가 되자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지점장이 황급히 달려가 허리를 굽힙니다. 박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때 서윤을 부릅니다. 이서윤 대리, 지금 뭐해? 서윤은 강호를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노인의 통장 정리를요. 손님 상담 중입니다. 지점장님. 상담은 나중에 해. 지금 당장 VIP룸으로 와. 로비가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봅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천천히 지점장에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점장님, 지금 상담 중인 고객님이 먼저입니다. 300억도 소중하지만 지금 기다리고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이 소중한 고객님들입니다. 서윤이 로비를 가리킵니다.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모두 자기 일로 바쁘게 은행을 찾아온 사람들이죠. 제가 지금 상담 중인 어르신을 중간에 두고 가는 건 그분께 실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실례고요. 강호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릅니다. 저 작은 여자가 지점장 앞에서도 VIP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서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서윤. 원칙을 지키는 서윤. 은행을 나온 강호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 들린 명함을 내려다봅니다. 이서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춥니다. 아직은 아니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저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롭고 책임감 있고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도 생기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서윤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실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압력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 그리고 압력 앞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사람. 오늘 서윤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2025년 3월 26일 화요일 아침 8시 30분 대한은행 강남지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돕니다. 지점장 최상길의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죠. 직원들을 급하게 모아놓고 말합니다. 어제 VIP 고객 계좌 처리 중에 수수료 누락이 발견됐어.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목소리가 떨립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누가 담당했죠? 박 대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최종 승인은 제가 했습니다만 지점장의 얼굴이 순간 굳습니다. 컴퓨터 로그를 확인했을 때 자신의 이름이 찍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점장은 빠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중간 검토를 누가 했는지가 중요해. 그리고 서윤을 쳐다봅니다. 이서윤 대리, 어제 내가 VIP 업무 보조했지? 서윤이 고개를 듭니다. 아닙니다, 지점장님. 저는
VIP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고객 상담을 했고요. 그래도 중간에 서류 확인은 했잖아. 지점장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서류에 제 서명이 없을 겁니다. 최종 승인은 지점장님 권한사항입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지점장의 턱 근육이 경직됩니다. 서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의 실수였던 거죠.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서윤 대리, 지점장이 서윤에게 다가갑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침에 내 말 안 들은 거 아직도 기억나지? VIP보다 일반 고객이 먼저라고 했던 거 위협입니다. 이번에 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눈가가 붉어집니다. 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박 회장님께 전화해서 사과해. 지금 당장. 지점장이 명령합니다. 서윤은 천천히 전화기를 듭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각, 은행 맞은편 카페, 윤강호가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낡은 파카 차림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모든 게 보입니다. 지점장이 서윤을 다그치는 모습, 서윤의 떨리는 손, 강호의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집니다. 저건 아니야. 강호가 낮게 중얼거립니다. 어제 지점장 사무실을 지나치며 컴퓨터 화면을 힐끗 봤을 때 승인자 최상길이라는 글자를 봤었습니다. 분명 지점장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죠. 전화가 연결됩니다. 여보세요, 박 회장님. 대한은행 강남지점 이서윤 대리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침착합니다. 하지만 강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오늘 처리해드린 계좌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에 누락이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은행 이름으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은행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끝까지 자신의 실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의 실수라고만 했죠. 환급 절차는 내일 바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집니다. 서윤은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고 있습니다. 서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입니다. 어깨가 작게 떨립니다. 울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강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지점장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나야. 내일 오전 10시에 대한은행 강남지점으로 가겠네. 지점장실로 안내해줘.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은행을 바라봅니다. 서윤이 눈물을 닦고 다음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금만 참아라, 이서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로잡힐 거야. 강호는 주먹을 꽉 쥡니다. 평생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 문제도 사업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문제였죠. 착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고 나쁜 사람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강호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혼자 한강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명함 한 장. 자신의 명함이죠. 이서윤, 대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원칙을 지킨 것뿐이야. 서윤은 명함을 가방에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한강 다리 위로 불빛이 반짝입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서윤은 걸어갑니다. 똑바로 당당하게. 내일도 출근해야지. 손님들이 기다리니까. 서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억울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서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 누군가는 회장 윤강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은행 앞에 멈춰섭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엽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윤강호입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무언가도 숨어 있습니다. 오늘 모든 걸 바로잡겠다. 강호는 은행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엽니다. 로비의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듭니다. 고급 정장의 남자를 보고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보통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서윤도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눈이 커집니다.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하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봤던 노인과 지금 눈앞의 회장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지점장이 황급히 달려 나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리를 90도로 굽힙니다. 강호는 차갑게 말합니다. 지점장님과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안내해 주시죠.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때로는 한마디의 진실이 거짓의 성을 무너뜨리죠. 오늘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소회의실 문이 닫힙니다. 윤강호와 지점장 최상길,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최상길의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긴장한 게 역력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강호가 말을 자릅니다.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순간 굳습니다. 어제요? VIP 고객 수수료 누락건입니다. 강호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날카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미 처리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사과하고. 담당 직원이요? 강호가 지점장을 똑바로 봅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종 승인은 지점장 권한입니다. 컴퓨터 로그를 보면 다 나오죠. 순간 지점장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집니다. 그건 말이 더듬어집니다. 강호가 알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강호는 테이블에 손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차분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압도적인 힘이 느껴집니다. 당신 실수였죠. 로그 보면 다 나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집니다. 지점장은 입술을 떱니다. 변명하려다 입을 다뭅니다. 소용없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직원에게 떠넘겼죠. 강호가 다시 말을 자릅니다. 눈빛이 더 차갑게 변합니다. 이서윤 대리, 그 직원 이름입니다. 당신은 그 직원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했어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목구멍에서 꿀꺽하는 소리가 납니다. 침을 삼킨 거죠. 강호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창문으로 걸어가 로비를 내려다봅니다. 서윤이 창구에서 손님을 맡고 있습니다. 여전히 밝게 웃고 있습니다. 저 직원은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을 떠넘긴 거예요. 강호가 천천히 돌아섭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냅니다.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윤강호 회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점장의 눈이 커집니다. 이 지점에 제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지점장이 고개를 듭니다.
얼굴이 새하얗습니다. 7,500억 원입니다. 그 숫자가 폭탄처럼 터집니다. 지점장의 입이 벌어집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전부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강호가 명함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립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은행에는 좋은 직원들이 많으니까요. 잠시 멈춥니다. 특히 이서윤 대리 같은 사람들이요. 지점장의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등에도 땀이 흠뻑 배었습니다. 정장이 축축하게 젖는 게 느껴집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 당장 바로잡으세요. 그 말을. 네, 바로 잡겠습니다. 강호가 소회의실에서 나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은행을 나갑니다. 서윤과 눈이 잠깐 마주칩니다. 서윤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저분, 어디서 봤는데? 하지만 강호는 곧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은행을 나갑니다. 소회의실에 혼자 남은 지점장. 한참을 그 자세로 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문을 열고 로비로 나갑니다. 로비는 조용합니다. 직원들은 각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서윤 대리, 지점장이 부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서윤이 고개를 듭니다. 의아한 표정입니다. 지점장의 얼굴색이 이상했으니까요. 네, 지점장님.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서 있어. 내가 갈게. 지점장이 서윤에게 걸어갑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듭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지점장이 서윤 앞에 섭니다. 로비 한가운데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죠. 지점장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확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집니다. 손님들도 직원들도 모두 입을 벌린 채 지켜봅니다. 지점장이 직원에게 사과하는 모습,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서윤의 눈이 커집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점장님, 무슨, 어제 수수료 누락건입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숙인 채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만 또렷합니다. 그건 제 실수였습니다. 제가 최종 승인을 잘못했어요. 이서윤 대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 사과하라고 강요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지점장이 계속 말합니다. 이서윤 대리에게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듭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가 붉어져 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서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억울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온 겁니다. 하지만 서윤은 눈물을 삼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차분합니다. 고객님 불편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점장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손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박 대리가 조용히 박수를 칩니다. 한 번, 두 번, 다른 직원들도 따라 박수를 칩니다. 작은 박수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집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진 거죠. 하지만 웃고 있습니다. 안도의 미소입니다. 은행 맞은편 카페, 창가 자리, 윤강호가 서 있습니다. 그는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서윤이 우는 모습을 봅니다. 억울함이 풀려서 우는 것, 안도해서 우는 것, 그 모습이 너무나 선합니다. 강호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문득 45년 전이 떠오릅니다. 비 내리던 여름밤, 작은 원룸에서 지민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던 날. 저는 괜찮아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언젠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꼭 지켜줘요. 지민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던 모습, 손수건을 건네주던 그 따뜻한 손. 강호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돌아섰을 뿐이었죠. 그리고 지금 서윤이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객님 불편만 해결되면 됩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강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67살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손으로 눈가를 닦습니다. 지민아. 강호가 나지막이 부릅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내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아이였구나. 강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윤이 눈물을 닦고 다시 미소 짓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야. 상견례에서 강호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겁니다. 도연아, 나다. 상견례 날짜 잡아라. 이번 주말로. 전화 너머에서 도연의 놀란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정말요? 그래, 정말이다. 강호의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아버지가 인정한다. 전화를 끊고 강호는 다시 은행을 바라봅니다. 서윤이 창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거짓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하나. 진심을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강호는 카페를 나섭니다. 차에 오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회장님. 가세.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강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사흘 후면 상견례다. 그때 모든 것을 밝히고 진심으로 서윤을 며느리로 맞이하겠다. 봄바람이 붑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차 안을 감쌉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강호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습니다. 정체를 밝히는 순간, 용서를 구하는 순간, 그리고 가족이 되는 순간. 이야기가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어떤 만남은 운명입니다. 어떤 용서는 기적이죠. 그리고 어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2025년 3월 30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앞에서 서윤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긴장했던 거죠. 옆에 선 도연이 서윤의 손을 꼭 잡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습니다. 도연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손바닥에서 땀이 느껴지니까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평소처럼만 하면 돼요. 도연이 문을 엽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비치는 방이 보입니다. 넓은 테이블 하나. 그 뒤쪽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창문을 바라보고 서 있던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섭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은 60대 후반의 남자.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서윤은 그 얼굴을 알아봅니다. 아,
서윤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은행 손님,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강호는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죠. 도연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윤강호. 순간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던 노인, 수수료 면제 카드를 받아가던 그 할아버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쥐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도연의 아버지였다는 것. 앉으세요. 강호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도연이 옆에 앉습니다. 강호는 맞은편에 앉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강호가 먼저 입을 엽니다. 놀랐죠? 서윤은 고개를 듭니다. 강호의 눈을 마주칩니다. 그 눈빛은 따뜻합니다. 비난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네, 정말 놀랐습니다. 서윤이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강호는 테이블 위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작은 카드입니다. 안심 카드. 서윤이 직접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나눠주던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강호가 카드를 들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입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강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돈이 있는지, 배경이 있는지, 가문이 어떤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강호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강호가 다시 서윤을 바라봅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습니다. 당신은 쓰러진 노인을 보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했죠. 서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지점장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는 노인을 보고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고 휴대폰 설정까지 바꿔줬죠. 강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VIP가 온다고 해도 지금 상담 중인 고객을 먼저 생각했어요. 원칙을 지켰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웠어요. 강호는 카드를 다시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강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것, 보육원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것, 배경이 없다고 깔봤던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서윤은 울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도연도 눈가가 붉어집니다. 당신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강호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윤에게 걸어갑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발 우리 도연이를 잘 부탁합니다. 강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서윤은 강호의 두 손을 맞잡습니다. 아버님. 처음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고개 드세요. 제발. 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섭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서윤이 말합니다. 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더 감사해요. 당신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돼서. 강호는 서윤을 꼭 안습니다. 따뜻한 포옹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안는 것 같은 그런 포옹이었죠. 서윤도 강호를 안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없었던 서윤에게
이것은 처음 느끼는 아버지의 온기였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행복한 눈물입니다. 강호는 서윤을 놓고 도연을 바라봅니다. 도연아, 고맙다. 내가 먼저 알아봐줘서.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강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제 알겠구나.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단 걸.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웃었죠. 오랫동안 닫혀있던 강호의 마음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시간 경과 3개월 후 2025년 6월 서윤과 도연의 결혼식 날입니다.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채플,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은행 동료들도 보입니다. 박대리, 김과장, 그리고 맨 뒷자리에 지점장 최상길도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음악이 흐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윤강호가 서 있습니다. 강호가 서윤의 손을 잡습니다. 준비됐나? 네, 아버님.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갑니다. 버질로들을 따라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강호는 서윤을 도연에게 건네줍니다. 도연이 서윤의 손을 잡습니다. 강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녁, 강호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서랍을 엽니다. 가장 안쪽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젊은 날의 자신과 지민이 웃고 있습니다. 지민아. 강호가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습니다. 내가 드디어 제대로 된 선택을 했어. 45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내 말을 이해했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꼭 지켜주라고 했었지. 강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우리 아들은 지켰어. 그리고 나도 이제야 마음의 문을 열었어. 창밖으로 봄꽃이 흩날립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강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이번엔 맨 앞쪽에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거실로 나갑니다. 도연과 서윤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강호가 다가갑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늦었다고. 하지만 강호는 이제 압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라는 것을. 진짜 품격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원칙,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마음.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윤강호는 67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 편견을 내려놓는 것, 진심으로 사람을 보는 것. 2026년 봄, 윤강호는 지금 은행에 앉아 있습니다. 대한은행 강남지점. 하지만 이번엔 변장하지 않았습니다. 고급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서윤이 창구에서 그를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녀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려고. 네, 손녀요? 서윤이 눈을 크게 뜹니다. 그리고 배를 살짝 만집니다.
아직 티가 나지 않지만 새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지. 강호가 따뜻하게 말합니다. 이름은 지민이로 하려고.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버님, 그 이름 예쁜 이름이야. 강호가 서윤의 손을 잡습니다. 내 할머니 이름이거든.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짓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흩날립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생명. 모든 것이 아름답게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호는 다시 서재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지민의 사진을 꺼냅니다. 지민아, 강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내 이름이 다시 불릴 거야. 우리 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사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받던 사람.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사람. 그리고 강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사진 속 지민은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22살의 밝은 미소로. 강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돈이 아니라 사람을, 과거가 아니라 진심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의 진심을 볼 수 있는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받은 작은 친절, 편견을 깨고 만난 특별한 인연, 늦었지만 시작한 용기 있는 선택.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따뜻한 이야기.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